이 시각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595명입니다. 어제보다 334명이 추가됐습니다. 하루 확진자 200명 선을 유지하다가 300명 선을 넘은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네, 앞으로 확산세가 얼마나 지속할지 또 치료제 개발은 언제쯤 될지 전문가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앞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또 늘었습니다. 1,595명이에요. 네. 일단은 이렇게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우선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구 교회 분들 중에서 증상이 있다고 하던 분들이 약 1,200여 분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이분들 검사한 결과가 이제 포함된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은 또 이제 정부 당국 발표에 따르면 거의 80% 이상이 유증상자 중에서 이제 확진이 된 경우거든요. 예. 아마 이것이 이제 반영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음 날에는 뭐 약간 이보다는 뭐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에 21만 명 이제 그분들에 대한 조사가 나오게 되면 또 이제 약간 뭐 좀 많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 오전에 있었던 브리핑 내용도 조금 짚어보고 싶은데요. 예. 오늘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을 했는데 예. 뭔가 변이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자세한 말씀을 안 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선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저는 약간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우선 지금 감염 확산에 있어서 1번부터 28번째 환자까지의 전염 양태하고 네. 그다음에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폭발적으로 감염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전염 확산하고가 양태가 상당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1번부터 28번째까지 환자는 그 환자로부터 추가 확산이 된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이후 신천지 대구교회 그 이후의 환자는 한 명의 환자도 확산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게 의외로.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한 6예에 대해서 유전자의 이제 분석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6예가 1번부터 28번째에서 분리가 된 바이러스인지 아니면은 이 얘들 중에서 혹시 신천지 대구교회에 가셨던 분들 중에 그 샘플이 포함되었는지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도 그 대규모 확산 이후에는 전파 속도가 좀 달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바이러스는 뭔가 약간의 변이가 있어서 확산이 좀 빨라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후의 확산이 상당히 빠르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변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샘플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으면 추가로 샘플을 확보를 하셔서 아마 추가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절차는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31번째 환자를 기점으로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의 추이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증가 추이가 전혀 뭐 둔화 추세나 변곡점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계속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환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환자 수가 더 많은 환자를 만들고 더 많이 늘어난 환자가 더 많은 환자를 또 만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환자 발생 통계하고 우리나라의 지금 환자 발생 통계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게 있는데 초기 양상이 되게 비슷합니다. 늘어나는 환자 숫자가. 그래서 거의 실제로 두 그래프가 겹칠 정도로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는 굉장히 방역을 잘해서 그 변화를 이제 바꾸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제 JP 모건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중국의 모델을 따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려스러운데 아무튼 지금은 총력 대응 체제로 돌아섰으니까 향후 한 10일 이내에 어떻게든지 간에 일부 변화를 준다고 하면은 긍정적인 신호가 될 거고 그렇지 않고 계속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다른 견해에서 보면 만약에 본인이 확진 판정을 그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알리지 않고 감염된 상태로 뭐 그냥 돌아다닌다거나 집에 있다거나 이러면 이 카운트는 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조사를 워낙 그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확진자 수도 또 늘어나는 거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메르스 때 네. 사망 환자가 38분이세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확진 환자가 12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네.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었거든요. 자, 중국 후베이성의 인구가 6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한시 인구가 약 1,1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후베이 우한에서 하루에 거의 100명씩 사망하는 날이 10일 이상 지속이 됐습니다. 네. 다시 메르스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사망 환자가 38명밖에 안 됐고 총 확진 환자가 120여 명에 그쳤습니다. 만일에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우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하루에 사망 환자가 100명씩 나오는 우한 사태를 생각해 보면은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르스에서 38명밖에 안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환자가 많아지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게 치사율이 좀 낮으니까 네. 뭐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우한으로 가보면 거기도 역시 치사율은 낮거든요. 네. 그런데 환자가 그렇게 많으니까 하루에 100명씩, 100명 이상씩 사망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후베이성이 거의 우리나라만 하다고 볼 수 있는데 거의 후베이성 자체가 마비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진단 검사를 많이 하고 확진 환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럴 거다. 일견 동의합니다. 그렇지만은 환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비록 치사율은 낮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희생자를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또 저는 그 견해에 다소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이제 300명까지도 하루 사이에 늘는 지금 상황에 저희가 직면해 있기 때문에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게 뭐 몇 명, 몇 수십 명 정도였지 이렇게 수백 명까지는 하루 증가폭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변화가 있다면 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도 있지만 검사를 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도 있는데 네.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네. 검사를 많이 했으니까 늘어난 것도 있는데 일단 검사 샘플 중에 유증성자가 많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미리 진단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면 네. 그랬다고 하면은 생각보다는 또 더 커질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이해하시면 어떤가 하는 네. 생각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루 검사 건수가 우리나라와 상당히 많이 차이가 그렇습니다. 나거든요. 그럼 예. 일본은 뭔가 검사 자체를 적게 한다. 이 논리는 맞다고 보시나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요.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게 지금 약 4만 건 정도 된다고 알려져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하루에 2천 건이 채 되지 않거든요. 1,900여 건 정도를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본은 이 신속 진단 키트 자체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크루즈선에서 내리신 분들을 검사를 했는데 각 국가로 가고 나서 양성으로 판명이 되거나 예. 아니면 자국 내에서도 판명이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또 지금 일본도 거의 환자가 100여 명에 지금 거의 지금 일본도 상당수의 환자가 훨씬 더 생기고 많죠. 있는데 예. 거의 1,000명 가까이 육박할 거예요, 아마. 그 크루즈선까지 포함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하루에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게 약 2천여 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증상을 보이고 있어도 검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일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보다 훨씬 좀 실제 환자 수에서는 좀 저평가된 게 아닌가. 좀 이런 의구심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치료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짚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뭐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증상자에 대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우선은 건강할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일단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약간의 보존 치료, 뭐 항생제나 해열제나 이런 걸 써도 상당한 뭐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회복이 돼서 퇴원이 가능하고 이제 좀 증상이 심한 분들에게는 이제 약제를 쓰게 되는데요. 지금 약이 한 4종류 정도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종류를 쓰고 있고요. 예. 이 나머지 2종류, 렘디시비르라고 하는 지금 에볼라 치료제로서 임상 중인 약 하고 아비간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허가를 받은 약, 이 2개도 이제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으면 약제가 총 4개가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쓸 수 있는 범위가 좀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 환자에는 이 약이 듣는데 또 어떤 환자에는 저 약이 안 들을 경우는 또 다른 약을 쓸 수 있고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다양한 약을 써도 환자한테는 뭐 다른 부작용이나 이런 거는 우려가 되지 않는 상황인가요? 되죠. 예를 들면은 칼레트라라고 하는 약은 2약의 성분으로 예를 들었는데 다른 그 2 성분 중에 하나는 간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환자가 감염이 되어 있는데 간에 상당한 기저질환을 갖고 있다. 그러면 칼레트라를 쓰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약제를 가지고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환자에서 맞춤형으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4개 정도를 쓸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쓰고 있는 거는 2개인데 4개 정도를 쓸 수 있으면 훨씬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환자에게 크게 부담도 안 주고 오히려 좋은 치료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2개를 더 도입해서 4개 정도를 가지고 맞춤형 치료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치료제를 지금 보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확실한 거는 백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언제쯤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미국에서는 뭐 백신을 임상 시험한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백신은 기본적으로 백신을 개발하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백신을 개발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 백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안전성이거든요. 안전성. 그것은 약은 환자한테 쓰는 거지만 백신은 예방 백신은 건강한 사람. 이제 감염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건강한 사람한테 투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백신은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면은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백신을 사용해서 백신 부작용으로 수백만 명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던 예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안전성이 제일 중요한데 이 안전성을 테스트하느라고 거의 뭐 한 7년씩, 10년씩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개발하는 거는 저도 백신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한 달이면은 제 실험실에서 백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안전성 테스트에 7년씩, 10년씩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백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치료제를 지금 말씀드린 4종류의 치료제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니까 오히려 아마 이 치료제에 집중할 것으로 생각이 지금 듭니다. 감염된 환자들에게는 4종류의 현재 기존의 다른 질병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질병에 개발됐던 치료제로 치료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한 뭐 1년 정도 뒤에나 좀 저희가 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또는 뭐 이 코로나19가 나중에 발병할 것을 미리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전략적인 어떤 대비 차원에서 백신을 개발하는 이런 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구 상황도 잠깐 짚어보고 싶은데요.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실은 예고가 됐던 일입니다. 병상도 지금 의료 인력도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경증이신 분들은 입원 대기를 하면서 좀 자가격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뭐 괜찮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용인돼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이거는 정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일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이제 심각 단계 아닙니까? 심각 단계니까 모든 조치를 다 하라고 심각 단계에 간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 13번째 이제 환자입니다. 사망 환자. 이 13번째 환자는 확진이 되었는데 병상이 없어서 자가 격리를 하다가 갑자기 사망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기저질환이 있으셨고 아무래도 이제 자가 격리하라 그랬으니까 약간 경증이 있다고 판단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집에 계시다가 사망을 하셨는데 지금 대구에는 워낙 환자가 많으니까 500여 분 정도가 자가에서 격리 조치라 그래요. 격리 조치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요. 더더구나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자가에 격리되어서 확진 환자인데도 이분들을 전문 의료인이 전화로나 이렇게 모니터하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냥 공무원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 무슨 전문 지식이 있어서 환자가 이런 질병 상황을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뭐 전혀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 부족하니까 공무원이 500여 분 되는 자가격리 중에 있는 확진 환자에게 전화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심각 단계에서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렇게 심각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속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병상을 확보한다. 의료진을 확보한다. 네. 마스크를 확보한다. 진단검사 키트를 확보한다. 검체 요원을 확보한다. 모든 것들이 다 스피드거든요. 속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속도가 지금의 발생 양상이나 환자의 증가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심각 단계라고 해서 단계를 올린 게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정말로 미흡하다.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또 다른 편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물론 최선의 방책은 가장 확실한 병동에서 가장 확실한 치료를 받고 의료진들이 충분히 돌보게 되면 아무래도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도 빨리 치유가 될 수 있고 사망자도 줄일 수가 있을 텐데 이제 현실적으로 너무 한 지역에 집중해서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늘 호소하는 게 의료진도 부족하고 병상도 부족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가격리가 돼 있는 사람들까지도 과연 뭐 의료진들이 돌보고 체크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차선으로 공무원들을 투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심각 단계로 갈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왜 심각 단계로 다 갔죠?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더 확산될 조짐이 있어서 심각 단계로 갔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 전에 심각 단계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정부가 2, 3일 정도 아무튼 미루다가 심각 단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심각 단계로 갈 때 대구와 경북 지역은 이미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정부가 당연히 그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따르는 소치를 굉장히 속도감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 속도감이 전혀 지금 못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현실적으로 어쨌든 현재 병상이 부족하고 의료 인력도 부족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경증 환자까지 다 받다 보면은 혹시나 정말 위중하신 중증 환자분들이 피해를 봐서 더 피해가 커지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을 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중증 상태에 있는 분들은 음압 시설이 필요하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음압 병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병원을 통째로 제공하겠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쪽으로 오시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이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리고 또 가까운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질환을 갖고 계신 또 경증인 그런 분들은 일단 옆 지자체 쪽으로 옮기고 그 병원을 통째로 경증 환자들을 수용하는 병원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집에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는 분들을 집에 자가격리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중증 질환 분들은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로 빼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의 정상적인 환자, 코로나19와 전혀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환자는 다른 데로 보내면서 그 병원을 통째로 경증 환자, 코로나19의 경증 환자를 위한 병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창조적인 생각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걸 못 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저는 조치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뭐 고민이야 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만큼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해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긴 하는데요. 감기를 주변에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나는 감기 잘 안 걸려. 난 몇 년 동안 감기 걸린 적이 없어.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해마다 환절기만 되면 감기를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면역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신종이기 때문에 뭐라고 예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개인의 면역 체계에 따라 차이가 좀 난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일단 알려진 걸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선은 이제 면역력이 건강하신 분, 아주 젊으신 분들은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증상을 드러내지 않고 심지어는 이제 스스로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면역이 약한 분들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빨리 확진이 되고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은 큰 후유증 없이 또 중증으로 빠지지 않고 금방 치료가 되고요. 예. 이제 문제는 고령이시거나 고령이면서 기저질환이거나 또는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빨리 악화가 되니까 병원에서 빨리 확진이 되고 치료를 받으면은 그나마도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는 있는데 예. 이제 대구 경북 같이 굉장히 환자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런 분들도 우리가 우한에서 보는 것처럼 충분히 치료가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분들도 이제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면은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튼 건강하신 분들은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조기 확진이 되면은 뭐 전혀 문제 없이 잘 치료되는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평소에는 뭐 면역력도 괜찮고 건강하신 분이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대구에 계신 의료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 좀 위험하다 이런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정확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수면 부족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은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거든요. 이거는 뭐 하루 이틀 사이에도 급격히 저하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은 면역력이 저하돼서 쉽게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예. 뭐 이번 사태를 맞은 시민들은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손 잘 씻고 그리고 마스크도 잘 착용하려고 본인이 가용한 범위 안에서는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더 넘어서서 개인적으로 막 소독하겠다 네. 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뭐 그런 암모늄 성분이라고 하던데 이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인체에 좀 유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모 방송국에를 갔는데 거기서 소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물었습니다. 뭐냐고. 그러니까 클로락스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클로락스요. 예, 클로락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0.1% 클로락스를 쓰면은 굉장히 강력한 멸균력을 갖습니다. 이것은 이제 활성산소라고 하는 걸 배출해서 바이러스를 이제 죽이게 되는데 대신 클로락스나 이런 이제 활성산소 계열은 기화될 경우에는 이 자체가 활성산소가 강력하게 폐를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잘 알려진 성분 중에 하나가 과산화수소수 같은 건데 네. 과산화수소수나 그 이외에 우리가 봤던 저 가습기 살균제 예. 이런 것들처럼 액체 상태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가 기화가 되어서 기체 상태가 되면 폐를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분도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송국에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이미 콜록콜록 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역을 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하실 때 주의하시라 그랬거든요. 이 암모니아 그런 성분이나 그 이외의 성분이나 사실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좀 좋은 것은 뭐냐면은 실제로 환자가 다녀간 곳의 방역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데는 좀 더 강력한 걸 하는 게 좋지만은 사무실 같은 데서 환자가 직접 있지는 않은데 어떤 우려가 있다 이러면은 저는 오히려 알코올을 권해드립니다. 알코올. 네. 알코올이요. 예, 알코올은 뭐 기화가 된다고 해서 폐를 공격하거나 그것도 아니고 상당히 안전한 형태의 멸균력을 지닌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하시지 암모늄이 들어가 있는 거나 또는 활성산소가 들어가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은 가정이나 뭐 그냥 우려 때문에 이 소독을 하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알코올을 권하지 다른 좀 더 강력한 이런 걸 권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어떤 분은 이게 알코올 성분의 스프레이 손 소독제를 이렇게 막 뿌리고 다니는 것도 예. 봤는데 예. 효과가 있겠네요. 효과 있습니다. 효과도 있고 안전합니다. 그건. 예. 안전합니다. 오히려 그런 거를 활용을 그렇습니다.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환자가 다녀간 곳을 전문적으로 방역할 때는 좀 더 강력한 걸 쓰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위생이나 혹시 하는 이런 마음일 때는 네. 저는 70% 알코올을 권해드립니다. 마스크도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원래는 정부에서 KF80 이상으로 하루에 한 번만 써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워낙 마스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본인이 쓴 거에 한해서는 뭐 조금 정도는 재활용을 해도 된다. 예. 깨끗하다는 전제 하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동의를 하시는지?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죠. 덧붙여서요. 네.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브리핑 통해서 마스크 당일 생산량의 90% 이상 국내에 공급을 하고 내일부터는 마스크 120만 장을 전국 약국동에 판매를 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어요. 그러니까 네. 뭐 마스크 관련된 뭐 이런 얘기들 예. 종합적으로 좀 견해 좀 여쭙고 예, 싶습니다. 이제 마스크가 워낙 뭐 대란이니까 마스크를 만들어서 쓴다 뭐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네. 예. 근데 만들어서 쓰는 거는 제가 좀 권해드리지 않고요. 네. 오히려 마스크는 지금 이제 KF80이나 KF94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보통 미세먼지용으로나 이제 많이 나오면서 예, 이제 예. 많이 쓰시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일회용이 하나입니다. 일회용이라고 하면 꼭 일회일 필요는 없고 하루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식약처장께서 본인이 쓴 것이고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그건 이제 본인이 판단하라는 거죠. 네. 예. 뭐 좀 써도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걸 권해드리지는 않고 이제 그러면은 마스크의 내호흡이나 이것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게 끼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쓰고 버리는 것이 좋고요. 마스크에 알코올 소독약을 뿌리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뭐 그렇게 권장할 만한 일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일회용 마스크는 빨게 되면은 구조가 깨지기 때문에 마스크로서 이제 효능을 상실하게 돼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천 마스크를 권해드립니다. 천 마스크. 어떤 마스크도 바이러스를 차단하지는 못해요. 이제 바이러스 입자가 약 0.1 마이크로 부근 정도 됩니다. 0.1 마이크로 또는 100 나노미터라 그러는데 이 마스크의 포어 사이즈, 이거 입자 통과하는 걸 막아주는 사이즈가 이 바이러스를 잡지를 못해요. 네. 그런데 바이러스가 다 통과하거든요. 그런데 통과할 때는 물을 잃어버린 상태로는 통과하는데 통과하면서 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비말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제 전파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비말 형태는 다 6 마이크로 이상이거든요, 크기가. 네. 그래서 전 마스크도 다 걸러준다고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런 일회용 마스크를 구하시기가 어렵다고 하면 오히려 뭐 식약처장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전 마스크를 사서 예. 쓰시고 세탁해서 계속 쓰시고 저도 이제 지금은 일회용 마스크를 쓰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앞으로 전 마스크를 쓰고 다닐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 마스크도 괜찮다. 이런 면 마스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면으로 되어 있는 마스크. 그거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네. 하나는 이제 아까 홍남기 부총리하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제 대국민 브리핑을 했는데 네. 이 마스크와 관련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비상한 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스크와 관련해서 우선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어제 식약처장이 브리핑했던 내용이 전혀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떤 면이 그렇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창조적인 생각.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지금 약국에 마스크를 판다.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부지런해서 이 약국, 저 약국 다니면서 여러 개를 사재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어르신 분들은 사기가 어렵잖아요. 또 인터넷으로나 오프라인으로 사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동사무소에 마스크를 주고 각 가게별로 체크를 하는 거군요. 체크를 하면서 예. 가져가는 방향. 그러니까 가구당 얼마씩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정부가 구매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 마스크와 관련해서 지금은 마스크가 단지 마스크가 아니거든요. 옛날의 마스크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스크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지금 이 식약처가 저는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심지어는 이 식약처장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지 저는 그런 의문도 저는 갖고 네. 있습니다. 예. 일단은 마스크가 워낙 품귀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 피부로 느끼시고 일단 정부에서 물량을 풀었어도 그게 꼭 필요한 분들에게 다 구입을 할 수 있고 손에 얻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심에 먼저 맡겨보고 싶고요. 그게 아니고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치단체, 자치센터나 이런 곳을 통해서 이렇게 또 보급하는 예.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중앙대 약학대학의 설대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